우리나라 인구의 약 3%가 앓는 질병 뇌동맥류. 뇌동맥류가 터지지 않은 상태에서 발견하면 수술이나 정기검진으로 예방할 수 있지만 미처 발견하지 못해 터진 약 1%의 인구에게는 뇌출혈이 발생합니다. 약 50%는 사망하거나 생명을 건지더라도 심각한 뇌 손상으로 인한 후유증에 시달려야 하죠. 뇌혈관이 부푼 상태를 말하는 뇌동맥류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존재입니다. 파열된 뇌동맥류는 24시간 이내에 재파열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사망률이 70%에 육박하기 때문에 빠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신경외과 전문의 박정현 조 교수는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소리 없는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신체 기관인 뇌와 예고 없이 생과 사의 경계에 선 사람들.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사망률은 통상적으로 25에서 50% 정도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환자들이 터지기 전, 병원 오기 전에 생활로 복귀할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많은 환자들이, 사망하지 않은 많은 환자들이 회복될 수 없는 뇌 손상을 받기 때문에 침대에 누워 지내시거나 다른 가족들을 못 알아보시거나 하는 신경학적 손상을 많이 받은 상태로 병원을 퇴원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뇌동맥류는 파열되기 직전, 파열되기 전에 치료를 받으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뇌는 몸무게의 2%를 차지하는 작은 기관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선 무엇보다 뇌가 건강해야 하는데요. 뇌동맥은 혈관 주위에 조직이 없고 매우 부드러운 뇌 조직에 직접 쌓여 있습니다. 심장에서 나가는 혈류를 뇌에 공급하기 때문에 매 순간 혈압의 변화에 따라 움직이죠. 일정한 뇌 혈류량을 유지하다 혈역학적 스트레스가 쌓이면 뇌동맥의 특정 부위가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골이 땡기고 우리하면서 막 정신이 없고 막 이래 해가지고 막상 이제 수술하려고 보니까 의사 선생님께서 뭐 간단한 수술이고 수술하면 한 2, 3일이면 완쾌가 되고 하니까 염려 마라 그래서 안심을 하고. 7년 전에 뇌졸중 진단을 받은 황용규 씨의 뇌동맥에도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머리에서 묵직한 두통을 느끼고 병원을 찾았는데요. 검사를 해본 결과 비파열성 뇌동맥류였습니다. 뇌동맥류가 터지지 않은 상태에선 대부분 증상이 나타나지 않지만 다행히 증상을 느끼고도 터지기 전에 발견했습니다. 동맥의 한 부분이 벽이 얇아지면서 부풀어 오르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동맥류가 풍선 혹은 까리 모양으로 형성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무증상입니다. 그래서 저희 신경외과 의사들은 뇌동맥류 질환을 가지고 머릿속에 있는 시한폭탄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무증상인 상태에서 어느 순간 파열이 되고 의식을 잃은 채로 응급실에 오시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질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뇌동맥이 터진 상황이라면 반드시 치료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황용규 씨처럼 터지지 않았다면 뇌동맥류의 상태에 따라 치료를 결정하죠. 황용규 씨에게 시행할 시술은 코일 색전술입니다. 서희부라 불리는 사타구니의 대퇴동맥을 통해 뇌동맥류가 있는 부위까지 가느다란 관인 카테터를 삽입하고 백금으로 된 작은 코일을 채워 넣어 혈류를 차단합니다. 코일 색전술은 코일이라는 물질을 혈관 안에 있는 뇌동맥류에 채워 넣는 수술 방법을 말하는데 허벅지에 자그마한 1cm 정도의 절개만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허벅지에 있는 동맥을 통해서 미세도관을 머리에 있는 뇌동맥류까지 위치를 시키고요. 그 뇌동맥류 안에 코일이라는 물질을 이렇게 실타래처럼 채워 넣는 수술 방법을 말하죠. 이 코일이 동맥류 안에 가득 차게 되면 그 동맥류 안에 피가 더 이상 못 가기 때문에 동맥류는 파열의 위험성이 거의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치료를 하는 방법을 코일 색전술이라고 얘기합니다. 뇌동맥류는 뇌혈관 CT나 MRI를 통해 진단할 수 있습니다. 검사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뇌혈관 조형 검사를 시행해 뇌동맥의 상태를 파악하죠. 뇌동맥이 막히거나 파열되면 뇌경색이나 뇌출혈 등 사망률이 높은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죠.
작은 절개를 낸 사타구니의 대퇴동맥에 카테터를 삽입해 뇌동맥류에 위치합니다. 그 카테터 안으로 코일을 넣어줄 건데요. 코일은 실타래처럼 뭉쳐진 모양으로 뇌동맥류 안에 자리 잡게 됩니다. 미세 도관을 뇌동맥류 안에 위치를 시켰고 지금 코일을 조심스럽게 뇌동맥류 안에 풀어놓고 있는 과정입니다. 까만색으로 실처럼 쌓이는 코일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뇌동맥류의 동그란 공간에 코일이 가득 찼습니다. 뇌동맥류가 혈관 벽의 문제인 만큼 코일 색전술처럼 혈관을 통해 접근하면 약해진 혈관 벽을 안쪽에서부터 보완하는 시술이 상대적으로 수월해집니다. 간혹 고령이거나 고혈압이 있어 혈관이 구불구불하고 경직되어 있어도 여러 모양의 카테터가 있기 때문에 거의 모든 환자에게 시술할 수 있죠. 시술은 모두 다 종료가 됐습니다. 원하는 만큼 크게 무리 없이 잘 되었고요. 마지막으로 혈관 촬영을 한 번 더 해서 뇌동맥류와 코일의 관계 그리고 주변 혈관들의 모양을 확인함으로써 오늘 시술을 종료하면 될 것 같습니다. 환자는 곧 마취를 깨고 이제 회복실로 가실 거고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한 3, 4일 정도 혹은 2, 3일 문제없이 퇴원해서 일상생활로 복귀가 가능합니다. 혈관 벽과 혈관 밖의 해부학적 구조물들을 그대로 보존할 수 있기 때문에 회복도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습니다. 시술 후 1년 후에도 합병증이 생기거나 재발하지 않으면 완치될 확률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아무래도 아프실 때는 이제 연세가 있으니까 가족들이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많이 했는데 막상 이제 뭐 병명 알고 와서 또 이렇게 시술을 받고 나니까 시술 받기 전에는 걱정도 참 많이 됐어요. 기다리면서. 근데 받고 나니까 안심이 됩니다.